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김인 작가님 특별 초대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자리에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는 오늘 사회를 맡은 비츠아트 뮤지엄의 이유리 큐레이터입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이번 전시의 제목은 이츠미, 노 리즌이라는 제목인데요. 제가 입은 티셔츠에도 이츠미, 노 리즌이라고 써져 있어요. 네, 이거 제가 이번에 제작을 한 거고요. 네, 생명과 관계를 빛으로 표현하시는 권민진 작가님이 오셨는데요. 네, 권민진 작가님 말씀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이 김인 작가님 평소에 이제 되게 먼저 사실은 이재옥 작가님을 먼저 알게 됐어요. 이제 작품이 너무 좋고, 그래서 이제 저희 아는 지인분도 이재옥 작가님 작품을 소장을 하셨고, 그리고 제가 평소에 이제 김인 작가님 작품을 알고 있었는데, 요번에 이제 이 바뀐 작품 조금 이렇게 느낌이 바뀐 것 같은데, 딱 보는 순간, 아, 이건 김인 작가님의 자화상 같다. 그러니까 김인 작가님의 어떤 열정이라든가 그 영혼의 어떤 힘 같은 것이 그 아톰의 눈에서 막 이렇게 이글이글 타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고, 또 재밌었던 거는 이렇게 눈을 이렇게 보게 됐는데, 눈에 그 반창고에 있었던 스마일이나 이런 것들이 막 반사가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이 눈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세상의 것들을 수용하고 있고 반사하고 있고 표현하고 있구나. 그래서 이게 작품이 팝아트적이면서도 전위적이고 자유함도 느끼고 어떤 열정적인 힘도 느낄 수 있어서 되게 개인적으로 좋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권민진 작가님 멋진 말씀 너무 감사드립니다. 작가의 시선에서 본 감상평은 또 남다른 것 같은데요. 다음으로는 오늘 전시의 주인공이신 김인 작가님의 소개와 작품 설명도 들어보겠습니다. 또 전시회를 하게 됐습니다. 매일 작업실에만 처박혀가지고 그림 그리라고 외출할 때 밖에 나올 때마다 눈이 되게 부셨다, 그런 기억밖에 없거든요. 눈이 왜 이렇게 부시지? 근데 예술가한테 세상은 언제나 낯선 것 같더라고요. 제가 작업실에서 잠시 외출할 때도 그렇지만, 특히 서울은 저에게 더 그럴 수도 있고요. 그래도 어쨌거나 세상 별로 재미도 없는데 그림이라도 없었으면 어떻게 살았을까,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항상 저를 배려해 주시고 작가이게끔 해주시는 전수미 관장님, 항상 어쩌면 세상에 이런 인연이 다 있나 싶을 정도로 감사드리고요. 그림에 대한 설명은 각자의 마음이죠. 누구나 다 그렇지만 세상은 자기가 보는 대로 보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말만 하고, 그냥 제가 물론 아까 금민진 선생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항상 어떤 그림을 그려도 자기의 모습이 투영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김인의 얼굴을 하고 있더라도 제 얼굴이 제가 아니고 어떤 세상이 투영된 제 얼굴을 하고 있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그 수많은 어떤 세상의 얼굴들이, 모습들이, 말들이 제 귀로 눈으로 들어올 때 저같이 감수성 예민한 사람들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게 아마 그림으로 전달되고 여기에 어떤 투영되는 어떤 그런 걸 제가 선택하게 된 것 같아요. 그리고 반짝이는 것에 대한 어떤
유혹과 두려움이 동시에 있는 그런 것들을 표현하게 된 거고, 그리고 뭐 서울에 와서 어쨌든 같이 열심히 작업하고 있는 이재욱 작가님한테도 감사드리고, 그리고 빛의 식구들한테도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오늘 와주신 여러분들한테 되게 감사드립니다. 제가 뭐 친구도 별로 없는데 또 이렇게 봐주셔가지고 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뭐 질문하실 분 계신가요? 그 예전에 그리신 거하고 많이 색감이나 이런 게 많이 달라졌는데 네. 그런 계기가 되는 게 있으시나요? 작년까지만 해도 약간 투박했죠. 제 그림이 투박했다라기보다는 이제 제가 좀 더 기교적이 된 거라고도 볼 수 있겠지만, 이제 사실은 이제 모든 이미지나 대상은 욕망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근데 이제 그것을 더 드러내는 건 사실은 기교이기도 하고요. 그 어떤 색이나, 그러니까 뭐 나르시스가 아마 그 물을 보고 자기의 어떤 모습을 바라보듯 어떤 아톰이라는 어떤 피규어죠. 장난감인데 뭐 저처럼 어쩌다 보니까 그냥 기민으로 태어난 거예요. 그 뭐 아버지 안 계시고 어머니가 계시는 그런 집에 태어난 거고, 얘는 이제 뭐 어쩌다 보니까 로봇가 되어버린 거죠. 그것도 사고로. 그래서 근데 어떤 그런 이제 어떤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서 어떤 세상을 보는, 뭐 어떤 세상이 비춰진 모습을 보면서 자신을 바라보는 뭐 어떤 그런 모습이 지금의 아톰에서 이제 있는 거고요. 예. 그리고 이제 작년 그림과 조금 다른 것은 이제 색을 더 그 육수를 뽑듯이 좀 더 진국으로 뽑았다 그래야 되나요? 국물을 더 우려내는 듯한 그런 이제 붓질을 여러 번 반복했죠. 더 작년보다 아마 더 많이 반복해서 같은 색을 또 칠하고 그러니까 되게 진짜 짜증나고 지루하고 막 이렇게 큰 붓으로 잊어버리고 싶은 수많은 어떤 그런 시간들을 보이면서 이제 계속 반복적으로 이제 그런 이제 어떤 인고의 시간들이 이제 좀 필요했던 거죠. 손은 다양한 모양이 있는데 구멍만 그리시는 이유가 있으신가요? 제가 원래 저는 제가 그림이 팔릴 줄은 몰랐어요. 근데 그래서 하나만 선택한 거죠. 사실은 제가 전시회를 처음에 생각한 게 주먹만 계속 그려가지고 물론 갤러리나 이제 미술관에 따라서 평소에 따라서 다르지만 그거를 주먹으로 다 채우는 게 제 그냥 생각이었어요. 제 전시 이제 계획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게 한 작품 두 작품씩 판매되다 보니까 이제 그게 무산됐는데, 그러니까 제가 주먹이다 이제 손을 사실은 의미가 없어요. 이거든 아니면 이거든 미거든 그냥 손인 거죠. 아니면 그림이거나. 그런데 이제 어쨌거나 전 주먹을 선택했어요. 그 외의 이유들은 다 버려버린 거죠. 왜 주먹이어야 돼까지도. 사실은 주먹을 그린 이유는 그냥 제가 처음에 발견했을 때 제가 그냥 바닥에 이러고 있었던 거예요. 그 아톰의 주먹으로부터 떨어져 나와가지고. 분리형이잖아요. 그 아톰이요. 장난감이니까. 그래서 그냥 저는 처음에 저걸 그렸었던 거죠. 그 다음에는 이유 없이 그냥 계속 저것만 그렸던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제 목표는 주먹으로만 덮인 미술관이든 전시장이든 뭐 거기가 100평이든 200평이든 제가 죽을 때까지 저것만 그린다면. 이번 작품들 준비하면서 김인 작가님 정말 많이 고생하셨을 것 같은데요. 네, 큰 박수 한 번 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전시를 기획하면서 저희 비치아트 뮤지엄의 송 실장님, 또 김세희 이사님, 그리고 조문수 고문님, 또 우리 전수미 관장님도 너무 고생 많으셨는데요. 전수미 관장님 혹시 이제 2년 만에 김인 작가님 이제 특별 초대전인데 이번에 준비하시면서 소감이나 그런 거 있으면 한 말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소감보다는 저는 조금 그 질문을 하고 싶은데요. 혹시 준비하면서 작업실에서 지금 이렇게 손목이 없어졌는데 사실 엄마의 그 폐하에서 탯줄이 끊어지는 어떤 이제 그런 그 말씀을 좀 인용을 하셨잖아요. 근데 제가 마지막에 절대표작을 받았어요. 근데 사실 제가 좀 섬찟했거든요. 약간 뭐 해골같기도 하고 엄마와 아이가 탯줄로 이제 이별을 하는 것처럼 김 선생님이 조금 해골 느낌을 준 저 그림에서 주고자 하는 결별을 하고자 하는 게 무엇인지 저는 조금 그게 궁금했어요. 풀어볼 수 있을 것 같았는데 그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19살 때인가 그렸던 그림이 이제 그때 캔버스가 80호였나 그래요. 그런데 그 표현주의 어떤 그런 느낌으로 그렸는데, 그러니까 어떤 여자의 자궁에서, 어머니의 자궁에서 제가 입에 밥풀을 막 머금고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먹던 밥을 그 입에다, 제 입에다가 그림 속의 입에다가 막 이렇게 했었는데, 중학교 때부터 그냥 생각됐던 게 이렇게 제 몸이나 이런 게 무엇인가에 어떤 이렇게 나온 듯한 느낌이 되게 들더라고요. 그리고 그게 저는 어머니로부터 어떤 나온. 근데 이제 얘기하자면 되게 긴데, 근데 사실은 이제 저는 이런 자리에서 이런 얘기를 해도 모르겠지만 왜 하필 우리 어머니였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기억되는 우리 어머니는 그냥 없다, 모르겠다, 아니면 할렐루야였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되도록 이러면 이제 살면서 그런 말을 안 하려고 해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든 이제 해보려고 하고 해결을 해보려고 하고, 그 애들한테는, 제가 제 애들한테는 그런 얘기를 잘 안 하는데 무엇이든지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저는 비록 가난한 이제 작가이지만 뭐든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거든요. 그게 착각이든. 그런데 이제 어쨌든 작가에게는, 작가든 아니든 어떤 작가든 아니든 인간에게는 누구나 분노가 있겠지만 작가에게는 어떤 예술적 분노가 있거든요. 그게 뭔진 모르지만 그 알 수 없는 어떤 그 무의식의 수많은 것들이, 기억과 이런 것들이 그게 항상 이제 내면의 분노로 자리 잡고 있더라고요. 제 어떤 그 기억 속에서요. 제가 아톰이라는 그 소재를 선택했을 때는 한 1년 정도 제가 고민을 했었어요. 왜냐하면 아톰은 솔직히 팝적인 요소가 되게 많았었거든요. 만약에 그린다고 했을 때.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그냥 사실적인 그림으로 그릴까에 대한 고민도 많이 했었어요. 아니면 추상적으로 그릴까. 이제 처음에는 아톰을 이제 약간 어떤 식으로 보면 약간 뭐 반반의 팝적인 요소가 숨어 있죠. 뭐 현대미술은 다 팝적인 요소가 숨어 있긴 한데, 그런데 이제 지금의 것은 어떤 내면이 드러난 이제 아톰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아톰 얘기는 다 아시겠지만 아톰도 한 5살쯤 돼서 어떤 사고로 꽤 인생이 이제 만신창이가 되죠. 갑자기 로봇이 되고, 그러니까 갑자기 분노가 생기는 거죠. 성질 더러워지고, 원래 착한 애였어요. 그런데 이제 무엇인가 걔를 건드린 거죠. 그러니까 그게 저는 이제 자궁으로부터 나왔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사람이 되기 위한 과정이 그 내면의 의식을 찾아가는 인간의 어떤 그 경로가, 그것이 이제 자궁으로부터 나온 어떤 출발점이라고 해서 제가 자궁을 그렸던 것이고요. 항상 이 밴드에 뭔가 상처가 치유되는 그런 작품을 처음부터 봐왔는데, 지금 저기서 반짝반짝거리는 이 반지 같은 밴드하고
여기 루이비통 네. 맞죠? 그거하고 이제 기존의 그 스마일 밴드하고는 좀 다른 양식 예. 같아요. 그래서 좀 어떤 생각이셨을까? 예. 이게 단순하게 아이 뭐 불을 상징한다 뭐 이런 게 예. 아니라 뭔가 이렇게 생각의 전환이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네. 드는데 좀 어떠셨어요? 저기 반짝반짝거리는 거랑 이렇게 보석 뭔가 불을 상징하는 것 같고 이거 역시 마찬가지고. 그림은 속임수예요. 저는 그냥 얘기하고 싶거든요. 대신에 마음을 움직이죠. 그게 예술의 어떤 힘인데 뭐 루이비통이든 아니면 저기 큐빅이든 사실은 다 가짜거든요. 그렇지만 인간의 내면은 구름을 보고 저거 토끼라고 상상할 수 있는 능력이 있거든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저게 루이비통이면 루이비통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일단 그게 제 전제고요. 두 번째는 이제 전 아직 제가 욕망하는 것들이죠. 따지고 보면은 욕망하는 것들인데 저기 앞에 있는 흑백으로 된 그림은 제가 그냥 제목을 빛나는 순간들로 하고 싶었었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제가 제목을 원래 정할 때도 한 몇 달, 몇 년이 걸리거든요. 그냥 제 경험하고 비추어서 이렇게 항상 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러니까 뭐 빅뱅이 있고 어떤 태초에 무엇이 있었다면 그것은 빛인데 만약에 그 영광은 뭘까? 그리고 왜 최고의 어떤 루이비통이나 명품들은 왜 그들은 예술의 가치라는 것을 계속 고수하고 있을까? 감사합니다. 김인 작가님의 어떤 이번에 이렇게 스와로브스키 큐빅이랑 루이비통을 접목해본 건 새로운 시도였는데요. 아마도 김인 작가님의 어떤 작품 세계가 더 확장되는 그런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이제는 시간 관계상 이 오프닝을 마무리하도록 할 텐데요. 이치미 김인 특별초대전에 와주신 여러분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제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비치아트 뮤지엄 이유리 큐레이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제 케이터링 즐기시면서 작품 감상도 하시고 작가님께 못다한 이야기, 질문도 해주시면 됩니다.